너무 이렇게 이런 상태로 멈췄나? 그럼 일단 시간이 된 관계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그 이야기 끓이는 주전자 이 공간의 운영진 윤정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김필령 작가님의 무심한 듯 씩씩하게 첫 출간 기념회 오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까 보니 책도 다 읽으셨던데 초대를 받고 오신 거세요, 다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일단 진행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혹시 2부 참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두 분, 그리고 저 안 오신 분들 중에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그 2부에 그 티랑 와인을 겸비한 수다회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식이 금지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다과를 자기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 간단하게 이쪽에 네, 저거를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저희가 1부 1시간, 2부 1시간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부를 끝나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1부 끝나고 저희가 단체 사진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찍고 가주시길 바라고, 혹시나 그 화장실, 애기들 가셔야 되면 화장실 이쪽에 복도로 가시면 문으로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그 행사 중에 마스크를 좀 꼭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안내가 저희가 그리고 혹시나 책을 구입 못하셨거나 연말에 책을 좀 선물하려고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현장에서 지금 구입 가능하도록 저희 구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입을 하시면 친필 사인과 또 이제 기념 촬영해 주시죠. 네, 그걸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나눠드린 질문지 있잖아요. 그걸 다양하게 써주시면 좀 풍성한 행사가 될 거니까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 좀 많이 안 오시긴 했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님을 소개하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심한 듯 씩씩하게 김필령 작가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심한 듯 씩씩하게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북토크를 열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북토크를 잘 열진 않는데 다행히 저희 그 이야기 꾸리는 주전자 대표님께서 열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 꾸리는 주전자 팀에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일은 정말 많았는데 제 책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나 왜 서서 얘기하지? 그래서 너무나 저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이 책을 읽고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지?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 책을 혹시 쓰고 싶은 분이 있으면 글을 쓸 때 어떤 거를 참고하는지, 어떤 게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종이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종이에 적지 않은 거더라도 계속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계속 새로운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이크가 없는데 잘 들리나요? 뒤에도 다 잘 들려요? 네. 그러면 이거 질문지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거라서. 책의 내용을 구상할 때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메모를 해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해 주신 분? 아니,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저희가 어떤 거를 쓸지 소재도 정해야 되고, 그 소재를 정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갈지도 정하고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해봐도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선을 좀 외부로 돌리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긴 하는데요.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우리의 뇌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스마트폰이나 아주 집중을 할 때는 중앙 집행 모드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빠져들게 되고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는 방랑자 모드로 바뀐대요. 그런데 내가 방랑자 모드일 때 창의적인 생각이 쑥쑥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을 무조건 빼놔요. 그리고 이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속 플랜을 짠대요. 내가 이제 샤워해야지, 샤워 끝나면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 끝나면 뭐 아이들이랑 놀아줘야지, 놀고 나면은 화장실 청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짠대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산책만 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멍하게 외부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저 꽃이 예쁘네, 핑크색이네. 그러고 좀 가다가 강물이 좀 너무 넘치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저 사람은 반팔 입고 저 사람은 파카를 입었네. 오늘 날씨가 참 애매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메모를 해둬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당길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생각이 약간 낚싯바늘처럼 저의 경험이랑 딱 연결돼가지고 딱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놨다가 이제 글을 쓸 때 그거를 참고를 하는데, 글을 쓸 때 보통 이게 스토리를 쓰고 밑에 자기만의 성찰을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하시면 이 성찰을 하는 이 파트가 엄청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꼭 하시라고 항상 추천을 드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은 스토리를 쓰는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쓰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술일 뿐이고 이거는 쓰다 보면 늘어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들어간 것은 아무리 글을 써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하는 시간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것을 내가 계속 발전시켜서 내 세계를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구상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반드시 떼놓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글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거나 또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우나 상황이 있나요? 있거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누가 하셨죠? 너무 확인하고 싶어. 글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떨 때냐면 이것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내가 쓰다가 보면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쓰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나는 스토리를 이렇게 쓰는데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내 글은 너무 밋밋해. 혹은 나는 너무 문법을 많이 틀려. 나는 맞춤법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이렇게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잘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계속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스토리를 짜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쓴 게 이제 처음에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잃었었는데, 저희 편집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1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글을 쓸 때 어떤 서사가 있고 드라마나 영화 같이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장면을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확대해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더욱더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내 단점이 보이면 좀 무시하고 장점을 키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그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해. 하지만 무시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키우려고 해야 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거는 글씨만 봐도 누군지 알겠는데 책을 읽고 독자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나요?
제가 20대부터 30대까지 쭉 이어지는 시간 동안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는데, 나는 진짜 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이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느리고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기 혐오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 혐오가 계속 심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일을 해도 좀 자신감이 없고 계속 실패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결혼을 하고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난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했던 뭉뚱그려졌던 감정이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걔네들 하나하나 각각의 사건이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혐오 칸에 있었는데 하나 사건당 하나 해석을 붙이면서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설악칸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글쓰기를 통해서 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20대의 저처럼 힘들어하고 실패만 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느리고 사회적으로 성과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그냥 이렇게 또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이 최초의 목적지가 꼭 끝까지 내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가다가 내가 가치관이 또 달라지고 또 다른 목적지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쓰면서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여기 그 편집자님이 실수 전문가라는 카피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 실수 전문가가 실수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걸 배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수 전문가라는 카피를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의 자기만의 그런 그런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도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자기만의 이런 전문성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저희 어차피 지금 많이 없으니까 한 명씩 무슨 전문가고 이름 얘기하고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네. 어차피 여기 이사 전문가 있고 여기는 여기 영어 전문가 있으시고 웹툰 전문가 있으시고, 그래서 한 분씩 여기 선생님부터 발표해 주시고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이제 나갈 수 없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선영이고요. 우리 김필영 작가님의 두 자녀를 지금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저는 전문가적인 부분을 따지면 아이 전문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조그만 행동, 눈빛 이런 걸 봐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있겠구나, 이런 도움이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게 이제는 긴 시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캐치가 되는 그런 전문가로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주 씨.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현주이고요. 저도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글 쓰는 일이 저는 아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그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넌 뭘 잘할까?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저 자신에 대해서는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네, 그리고 지영님.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무슨 전문가일까요? 버리기 전문가. 버리기 전문가. 진짜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찍 오기 전문가세요.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이라고 하고요. 저는 상대적이고 말고 그냥 절대적으로 봤을 때 계획 같은 걸 세워서 그 체계를 만드는 걸 완전 정답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정하고 그 순서 같은 걸 정하고 절차 같은 걸 만들어서 완성해내는 그런 걸 세우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 좋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이고요. 제가 잘하는 거는 일 저지르기를 잘해요. 오! 근데 이제 유독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르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래도 그런 이렇게 어떤 글에 대한 자신감을 포인트해서 질문을 적었던 이유가 저도 제 작품을 하고 싶고 해야 하는데 이 겁이 나니까 잘 못하겠거든요. 그 외에 뭐 놀고 먹고 이런 거는 잘 지르는데 놀러 가자고 하면 돈 팍팍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막상 내 커리어, 내 직업에 관해서는 작품을 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좋은 시간 잘 보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분 그림 작가님. 네, 다음 분. 네, 저는 박정민이고요. 저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사실 절지를 하셨는데 저도 만약에 뭐 부재 예장을 많이 시도만 하는 여기 찌득거리기는 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작가님 그 책을 읽고 되게 좋았던 게 과거에 똑같진 않아도 유사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게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또 그걸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습관, 좋은 습관을 좀 유지하면 좋겠다. 아까 뭐 어떤 분 질문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떤 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행동 잘 들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냥 저도 이제 저지르기 적는 거고. 시작 나오. 시작 나고 이제 뭐 마무리 잘 못 지어요. 이제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이제 단점이 잘 마무리 못 짓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만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끌어주더라고요. 저는 시작을 잘하고 그 시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좀 끊기는 분들 옆에 있으면 또 저 같이 더 잘 가고 그래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를 제가 이제 사람으로 많이 깨달았거든요. 사람 만나기도 전문가예요. 사람 만나기 전문가. 좋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부터 할까요? 눈을 피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영이고요. 지금 상관없는 카페를 하고 잘은 못하는데 그냥 조금씩 베이커리 연습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거를 키워나가고 싶은 정말 약간 시도하는 거 좋아해서 카페 이름이 펜네백화점 뒤편에 오신다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지우씨. 저는 한지우라고 하고 김규명 작가님 20년 지기 친구고요. 저는 인사칭찬을 하고 있고 한미화의 끝판왕입니다. 참 좋다.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한미화로 요즘 치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 괜찮다라는 뭐 오늘 하루 정도 늦게까지 자도 괜찮고 돈을 좀 100만원, 200만원 싸지려도 괜찮다. 한미화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일단 친구지만 책으로 보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또 전에 다른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공감을 받고 또 그때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치유를 했구나 하고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지금 심장 약간
약간 진짜 떨려. 시간 좀 드릴까요? 그럼 마지막에 네, 질문하는 걸로 나중에. 질문을 일단 이어서 볼까요?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본인이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이거 누가 질문했죠? 질문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제가 막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알아차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글로 어떤 감정의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치유는 나는 기쁘다, 슬프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 이렇게 감정을 글에다 쏟아붓는 사람만 치유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약간 상황을 보여주는 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글쓰기로 치유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제 글을 쓰고 쓴 글을 봤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친정엄마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자고 있었다. 그런데 덮고 있는 이불과 옆에 있던 식탁 의자랑 그 옆에 있던 TV, 그들 중 어떤 것도 되지 못한 채 나는 그 공간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근데 그게 쓸 때에는 그냥 그때 나의 어떤 느낌을 기억하고 시각을 기억해서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서 그 글을 수십 번 퇴고를 하다가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 엄마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TV를 볼 때 항상 엄청 크게 웃으세요. 그리고 식탁 의자도 쓰고 밥 먹는다고. 그리고 이불도 덮고 자고 있는데 나는 엄마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내가 외로웠어.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엄마한테 어떤 게 필요했고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 쓰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 내가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때 내 시선이 어디 머물렀는지 그때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그게 내가 감정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어떤 치유가 되더라고요. 알아차림,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느끼세요? 네. 저는 원래 제가 감정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고 원래 아까 전문가라고 그때 하실 때 딱 떠올랐던 게 사실은 생각 좀 많아요. 제가 생각이 엄청 많고 이런데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실 거라고 진행하실 거라고 이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여기 수첩에 쓴 게 너무 길게 말하지 말자. 왜? 나중에 썼거든요. 재미없어질까봐. 그래서 아까 생각 전문가라고 하면 또 말이 길어지고 재미없어. 그렇게 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랑 감정을 되게 많이 글을 쓰고 예전에 브런치 글쓰기 수업을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랑님이 제가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 아는데 오히려 제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맞아. 원래 이제 감정이랑 생각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게 나의 진짜 감정과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반대 피랑님이 아까 전에 시선을 이렇게 쓰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거를 요즘에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게 내 거, 저 이제 좀 반대로 가서 그래서 한번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올해 제가 이제 요거 다이어리 사면서 일기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렇게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가볍게 쓰니까 오히려 좀 좋아서 마음도 편해지고 네. 좀 반대로 하던 거 말고 좀 반대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아까 커피숍 하신다 하셨죠? 그러니까 커피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따뜻한
따뜻한 라떼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내가 그날 뭔가 유독 처질 때는 어떤 것을 찾고 그런 게 자기를 이제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내가 그날 뭐를 시켰고, 뭐를 먹었고, 어디로 향해서 걸어갔고, 누가 시선에 제일 많이 머물렀고, 어떤 말이 나한테 딱 꽂혔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챙기면서 메모를 하면서 그것을 글로 옮기게 되면 나에 대해서 확실히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질문지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네. 어제의 필형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어제의 필형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 어제의 필형으로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너무 이거 누가 어느 분이 하셨죠? 어제의 필형은 너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데 공간이 있었는데 그 빈 공간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기만 하고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9살 때쯤 그게 너무 커져서 뭔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뭔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약간 우울증? 이런 거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겠죠. 조금 있겠죠. 근데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없을 수도 있겠네. 다른 사람들은 그때의 내가 그냥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나로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때는 좀 감정적으로 오히려 힘들어서 계속 저를 제3자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에 매몰되면 나는 이만큼인데 내가 힘들다가 이만큼이 되면 여기 내가 깔아앉게 되잖아요. 나가.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그때 필형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위로의 말. 네, 전하는 격려의 말.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제의 필형이 열심히 살아냈으니까 지금의 작가님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 작가님의 이쁜 모습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그런 이쁜 모습을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예쁘게 키워내면 좀 더 지금도 물론 멋있으시지만 더 괜찮은 지금의 필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만들어 놓은 덩어리가 아닌, 비워놓은 덩어리가 아닌 그 밖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작가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에게 한마디 하면 되나요? 제가? 저에게? 그게 약간 앞에 프롤로그에 나오는데, 마흔이 되면, 그 마흔이 된 나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넌 이제 그 남자랑은 헤어졌지? 그래, 참 잘 헤어졌다. 그리고 너 결혼했구나? 너 애도 둘 있네. 너 참 이제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희망은 가지고, 미래에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시간을 이제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때 그냥 아무 말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냥, 너가 하는 대로 하는 것 지켜만 볼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저를 본다고 해도. 네. 맞습니다. 슬프네요. 슬픈 질문인가요? 자, 마지막 질문. 그 다음 책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책 너무 좋았어요. 집필하고 출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책은 없어요, 아직. 계약도 없고. 일단, 네, 여기 책에 보면 20대부터 30대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책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다 썼어요. 너무 다 썼고, 다음 주제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쓴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10권이 다 차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그 기억들이 저는 좀 더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의 20대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나왔지만 제가 어차피 문예창작과를 나온 게 아니라서 다시 문예창작과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도 해보고 싶고 그 아이들의 언어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책은 아마 먼 훗날 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쯤 좀 제대로 쓸 것 같고 예, 지금은 일단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서 계속 시나리오 수업을 듣고 그 시나리오 대본집을 사가지고 그냥 읽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시나리오가 좋아서. 그래서 네, 그걸 바로 쓸지 아니면 에세이를 다음에 바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읽고 혹시 좋았던 문장 같은 거 있나요? 난 너무 좋다. 나 이런 얘기를 나 진짜 나 너무 처음 해봐가지고 맨날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솔직히 읽었냐고 하면 부담이 될까봐. 네.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너무 좋다. 진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여기 이제 그 애기 엄마들도 계시고 우리 또 동갑이고 친구고 또래 애기 엄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필영 씨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책이 나왔다 이래서 멋있는 거라기보다는 되게 자기 속도로 책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자기 속도로 자기 세상 속에서 잘 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궁금한 사람이고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엄마로서 여기 되게 뒤에 치열한 육아 현장 보고 저는 울컥했거든요. 정말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작가로서의 김필령과 그리고 엄마나 아내로서의 김필령이 있을 텐데 본인의 정체성이 한 어느 정도 비율로 따지자면 배우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려운데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대5가 되어야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균형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제가 글 쓰는 자아가 조금 더 기울어질 때 한 7대3? 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쓰면서 깨달았고 작가가 7. 네, 작가가 7.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육아를 하는 게 3?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치킨을 좋아하시는 걸로 나오시던데 장난 아니죠. 되게 저는 순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반적인 제가 아는 부부 사이보다는 되게 남편분도 순수하시고 필령 씨도 그걸 되게 순수하게 바라봐 주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부부 관계 혹은 결혼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은 해야 된다 아니면 애는 낳아야 된다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결혼관은 여기 책의 맨 뒷부분에 그 가벼운 인생이 뭐 어때서였나? 거기에서 나오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진짜 반복할수록 결국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가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약자한테 약 같이 이렇게 잘해주는지 그리고 그 뭐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잘하는지 평소에 어떤 그런 태도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좋은 사람이면 서로 가치관이 맞다면 뭐 내가 빠르고 이 사람 느리고 막 이런 정도의 부분은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 역시 저는 어느 정도 호감만 있으면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사랑하지 않아도 서로 호감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가치관이 맞고 그러니까 나는 교육에 돈을 좀 쓰고 싶어. 아니야 나는 교육에 돈 쓰는 것보다 현재에 좀 돈을 아껴서 저금하고 싶어. 이건 좀 가치관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가치관은 같지만 서로 행동하는 건 다르겠죠. 야, 난 느리고 저 사람은 빠르고 저 사람은 참을성이 없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미혼 여성분들한테 결혼은 꼭 하라고, 예, 아이도 꼭 낳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행복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내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저희도 모르게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세계에 살다 보면 이게 뭔가 다인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면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도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면 이제 낳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은 진짜 그것도 진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 처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줘. 좋은 사람 많은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없어서. 일단 좋은 사람. 청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네. 그거 다예요? 네. 좋았던 문장 일단 저 많은데 하나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제가 좋았던. 페이지 알려주세요. 네. 접한 것은 접하지 못한 것들을 항상 이긴다. 새롭고 좋은 것들은 먼 꿈이 아니라 익숙하고 좋은 것들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다. 이 부분이 좋았고, 이 부분을 제가 이 전체 글을 썼을 때 제일 마지막에 썼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육아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휴대폰 가게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에 어떤 성찰적인 부분이 써야지 이 사람들이 이 전체 맥락이 이해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성찰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썼는데, 이게 약간 저의 핵심적인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 역시 제가 뭔가 엄청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있어서 저도 같이 그렇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만 만났고, 접했던 것들이 다음날 또 접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심한 말을 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또 심한 말을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됐던 그런 것 같았고, 그래서 접한 것이 항상 접하지 못한 것을 이긴다. 이게 저는 가장 좋았었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281페이지에 보면은 근데 남편분이 여보 제가 다 치울게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안 치워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화가 나고 이럴 것 같은데 피롱님은 또 전혀 안 그러시면서 여기 말씀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그의 말은 비록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일은 큰일이 아니고 내 탓도 아니라는 믿음이 자란다. 결국 이 부분이 좋았어요. 결국 어떤 일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일을 정말로 큰일로 만드는 건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피령님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태도라는 게 이제 생각이 돼서 진짜 조금 멋있고 본받고 싶은 태도라. 책 자체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이게 진짜 저는 근데 이게 왜 꽂혔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제가 제 탓이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되게 강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 그렇게 키우셨겠죠.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네가 했지. 이게 네가 했어 안 했어? 이게 네가 했지. 막 이런 식의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러면서 이게 내 탓이네. 이게 내 탓이다. 이것도 내가 했네. 이게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이 막 자랐는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나를 비난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착한 사람인 것도 있지만 그 비난적으로 그냥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쏟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이 누가 그랬어? 뭐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태도를.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1챕터는 너무너무 그 다음 남자들하고 어떻게 된 거야? 물론 지금 아빠는 알지만, 보면서, 저는 그냥, 저도 연애를 많이 못 해봤지만, 이제 연애라기보다는 여러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랑 통하나 안 통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빠랑은 잠시 만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애녀는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딱 왔을 때, 이 사람이구나라고 진국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때 딱 보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제가 놓쳤던 진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았고. 근데 여러 명을 만나면서 이게 나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를 가진 사람이랑 만나야지 다른 요소들은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된다. 왜냐? 나도 만나다 보니까 나도 되게 성격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나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을 만났죠. 이제 엄마의 글을 쭉 보면서 다행이다. 너무 닮은 편이 많구나 엄마랑. 다행히도 이렇게 보면 엄마가 그 film에 다행히 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 아이도 나중에 엄마처럼 책을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엄마가 잘 이렇게 리드를 해주면 멋진 작가가 되지 않을까 제 그냥 스스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이야기를 할 때 꼭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가 너무 좋으면 할머니 좋아, 할머니 가지마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가 그러면 나한테 와서 할머니 집을 부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그래야 우리 집에서 살지 이러면서 자기는 그거를 좀 돌려서 생각을 계속 하나 봐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좀 저랑 성향이 많이 비슷해요. 느리고 좀 주의 잘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글을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쓰셨거나 지금 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에세이를 쓰고 계시잖아요. 에세이를 쓰면서 에세이를 쓰면 이런 게 좋다. 진짜 이건 내가 너무 몇 년 동안 써봤는데 참 좋았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세이를 2권을 썼는데 첫 번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의 저거든요. 사실 이 책을 쓸 때 좀 결혼하고 멘탈이 흔들리고 뭔가 갑자기 생긴 너무 책임감과 의무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책을 썼는데 그때는 뭐 책을 어떻게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어떻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정말 감정을 쏟아내서 감정 쓰레기통처럼 글을 만들어냈더니 이제 A4 용지 100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퇴고를 하면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감정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같은 감정에 그러니까 같은 글에 그 글을 다시 읽을 때 또 같이 웃고 또 같이 울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기쁨이 컸던 만큼 슬픔이 컸던 만큼 상처가 컸던 만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 좀 감정에 대한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첫 번째 책을 끝내고 나니까 다음 책은 그 다음에 좀 성숙한 뭔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좀 10대 얘기를 하면 두 번째 책은 20, 30대의 저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좀 그런 감정적인 걸 다 쏟아내고 나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얘기를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같은 말 하셨어가지고. 진짜? 다음 책을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좀 다행히 글을 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성격, 글 쓰면서 노는 성격이어서 저는 놀면서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맞는 일이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건 아까도 말씀 잘해주셨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잘 쓴 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쓴 글이 내가 만족을 하는 것도 저는 아니더라고요. 이 작가님 책 같은 경우에도 작가님께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랑 감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담백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쉽고 빠르게 진짜 읽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도 말씀하셨던 빈 공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감정을 아무리 많이 쏟아넣어도 그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저를 잘 스며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는 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나만의 그런 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장에 진짜 이게 글쓰기, 에세이를 안 쓰시는 분? 네, 쓰면은 정말 좋은 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에세이를 쓰게 되면 그걸 2번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날을. 직접 겪었던 날에 그날을 이제 내가 뭐 아이들을 혼냈어요. 그럼 그날을 겪었는데 이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사건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그 사건은 그대로 묻혀지고 어찌됐든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커피숍에 가서 글을 쓴다고 그때 일을 쓴다고 했을 때 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더 크게 연출을 하는 거죠. 더 크게 적고 작게 다가온 것은 작게 적고 하면서 그때 내가 아이들에게 화를 냈던 것은 좀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거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네. 그리고 뭐 내가 그때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는 괜찮지 않았네 하고 그 감정을 좀 챙길 수 있는 거죠. 떨어뜨렸던 그런 감정들을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점 있고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겪고 또 겪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처음 할 때는 어렵지만 2번째 할 때는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뭐 나오고 이거 다 알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조금 더 쉬워지고 저는 에세이를 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은 글을 한번 써봄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꼭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전문가냐고 하고 여쭤봤는데 요즘에 정말 다양한 그런 에세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뭐 직업 에세이가 좀 대세긴 한데 직업 에세이도 예전에는 뭐 아나운서나 뭐 리포터나 약간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우리가 그냥 궁금하고 뭐 무당책도 이번에 나왔었고 그리고 뭐 환경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스토리를 남에게 알릴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뭐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이들을 일찍 키웠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시고 글을 쓰면서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 역시 이 별 볼 일 없는 이 스토리가 그 세바시 영상을 찍을 때에도 이 스토리로 다 이야기를 했었고 책 역시 저의 10년 동안 그냥 저의 스토리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출간을 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기보다는 내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 공감을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퍼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분이 한 주밖에 없구나. 근데 그 에세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글은 많이 쓰시지 않나요? 알림문 쓰죠? 알림문.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아버지 얘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아. 내가 듣지 말라고 했던 그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좀 나의 어린 시절이나 나의 부모의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저도 참 많이 했는데 그 필영 씨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린 시절이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둘 다 이발소를 함께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저에게 관심은 많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자유는 좀 많았죠. 그래서 내 혼자 이거 다 하고 엄마한테 물론 들키면 혼났지만 자주 내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을 봤는데 이제 20대 초반이 우리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내가 다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좀 그런 부분의 부재를 느꼈었어요. 그 시기에 오히려. 네, 내가 뭔가 계속 실패하는 시기에 그런 부재를 느꼈었고, 그 앞전까지는 이제 그래서 봤던 것처럼 그 아버지도 엄청나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뭘 알겠어. 나는 여기 집 한 채 있고, 나는 그냥 이발사고, 나는 이렇게 살잖아. 넌 내 말 들으면은 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말 듣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아이를 키울 때 영향을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안 해야지라는 것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한테 받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소통하고 그 기분이 진짜 괜찮은지, 야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어때? 괜찮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이것도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는 저를 진짜 깨끗하게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막 예쁘게 묶어주고 핀도 막 한 30개 꽂고 머리에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엄마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를 그렇게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이렇게 이쪽에서 부족하면 또 이쪽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이 끝났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약간 20대, 30대의 저를 좀 재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제 글을 읽고 서평을 써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세바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휴대폰 가게를 했을 때 그 신문을 넣어주는 아저씨도 있었고 캡스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 요구르트 갖다 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앞에 쓸어주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각자의 글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평범한 이야기도 특별한 시선을 가지면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하셔서 그들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좋은 글이 그리고 평범하고 소소한 글이 좀 많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그 과거의 글을 쓰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노력은 해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동안의 생각을 하는 그 싸이월드도 글을 결국 다 지웠던 게 정말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질 정도로 오그로그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이를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고 나서는 분명히 이해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려고 하면 그때 그 감정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없으셨는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 근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계속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게 너무 이유가